안녕하세요. 광주 미희TV입니다. 예전에는 남아 선호사상이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딸바보가 대세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진료 중에 딸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신부터 시작해서 그럭저럭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는 주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성별이 결정되는 기전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즉, 아빠 염색체 중 Y 염색체 정자와 엄마의 X 염색체 난자가 만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두 염색체 모두 X 염색체가 만나면 여자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정 성염색체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배아 단계의 세포 중 일부를 떼어내서 염색체 검사를 하면 배아의 성별을 알 수 있고, 유전 질환이 발현되는 성별의 배아는 이식하지 않고 폐기하고 문제없는 배아만 선택적으로 이식하면 건강한 아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정부에서 반드시 허가한 내용의 질환이 있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법으로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별을 알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상에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색체가 X 염색체 정자인지 Y 염색체 전자인지 차이에 따른 운동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두 염색체 정자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만약 Y 염색체 정자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면,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다면 세상은 모두 남자로만 채워질 테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중 한 가지 실험을 말씀드리면, 정액을 pH 5.4, 6.9, 9.6의 완충액으로 희석한 후에 계란계 암컷 토끼를 수정시켰더니 각각 임신율이 48, 63, 49%로 수컷 자손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 pH가 7인 환경이 가장 좋고, 그게 너무 산성이거나 그게 너무 알칼리성이면 오히려 50% 이하의 결과가 나온 거죠. 하지만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대로라면 알칼리성 환경은 Y 염색체 정자에 좋지 않고, 질강이나 자궁 내강의 pH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특정 성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글들도 역시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염색체 정자 간의 생존율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란 3, 4일 전에 관계를 하면 오래 살아남는 X 염색체 정자가 결합돼서 여아가 생긴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란 다음 날 관계를 하면 운동성이 더 좋은 Y 염색체 정자가 난자와 결합한다고 하는데 참 금시초문이고요. 이도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 그래프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배란 다음 날은 임신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배란 테스트기로 배란위를 정확하게 재는 것? 그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두 줄이 나오면 바로 배란되는 게 아니고 12시간 후부터 36시간 그 사이에 배란이 언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란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배란 다음 날 관계를 한다? 이런 설정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아까 언급했듯이 알칼리성 환경이 오히려 Y 염색체 정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자궁 등의 생식기 환경이 알칼리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산성과 알칼리 환경에 대한 적절한 신체 조건을 유지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균형, 즉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신체 메커니즘이 깨질 정도의 심각한 비균형 식사를 하지 않는 한은 원하는 대로 산성과 알칼리성 환경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927개의 가계도를 대상으로 한 2008년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를 보면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건 아버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자에 있는 염색체가 아기의 성별을 결정하는데 어떤 아버지들은 더 많은 남자아이를 또는 여자아이를 갖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남성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갖는 경향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부 남성들이
더 많은 Y 또는 더 많은 X 염색체 정자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남자 형제들이 많은 집안의 남성들은 그 자신도 아이를 낳으면 또 남자아이들을 더 많이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에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아들 낳는 다양한 방법, 성별을 결정한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별을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음식, 체위, pH 환경, 관계 시기, 특정한 음력 날짜 등등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저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특정 성별의 2세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돈벌이 대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들만 낳게 하는 어떠한 방법도 딸만 가지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모든 방법이 남아와 여아가 태어나는 50%, 즉 절반의 확률을 이용한 것이니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소중한 내 아이니까 듬뿍 사랑을 해주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